오늘은 회피형 남자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회피형 남자들은 회피하는지, 그리고 회피형 남자들을 조련하는 법까지 알아볼게요. 이 회피형 인간들은 유기된 적 있는 고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들이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회피형 남자들은 거기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있는 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피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던가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았다던가 말이죠. 회피형이 꼭 마음이 차갑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냐? 회피형은 상처받을까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함이 더 커져서 애초에 안 가까워지려는 방어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기 무서운 거죠. 그러면 회피형 남자의 특징 5가지, 그리고 이런 회피형 남자들을 조련하는 5가지 방법도 알아볼게요. 회피형 남자 첫 번째 특징, 감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말했듯이 회피형은 유기된 고양이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해도 좋아한다 표현 안 하고, 보고 싶어도 연락 안 하고, 속마음은 막 들끓는데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 감정 없는 척 굴어요. 이걸 모르는 여자 입장에서는 얘는 왜 나한테 감정이 없나?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그냥 감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직접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말 절대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게 문제예요.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감정 표현하면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괜히 깊어지면 상처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지 혼자 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는 느낌이니까 도대체 왜 저래? 내가 뭐 잘못했나? 답답하고 열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회피형 남자의 특징, 바로 말을 안 하고 지 혼자 해결하려는 거예요. 회피형은 표현을 안 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기적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회피형들이 왜 이러는 건가요? 왜냐면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회피형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을 툭 끊어버린다던가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도 많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죠. 여자 입장에서는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이렇게 통보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회피형은 제가 몇 번 겪어본 입장으로서 일단 정말 이기적인 게, 계속 말했다시피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거리를 두는 행위잖아요.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피말리게 하잖아요. 왜냐면 회피형이 괜찮은 척 하다가 갑자기 통보하는 게 문제예요. 맞아. 그게 너무 많고, 근데 말투는 또 평소랑 다름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마음이 떴나? 어떡하지? 그리고 물어보면 또 괜찮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회피형이 나도 이런 행동 조금 부담스럽거나 싫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맞춰줄 수가 있는데, 회피형은 맞추려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추려는 시도를 안 하고 마음이 자기도 생기다가도 얘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지 혼자 마음을 접는 거지. 상대방은 마음을 더 키워가고 있는 건데, 회피형 남자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이 누군가랑 친해지려면 자기 일상 얘기도 하고 본인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피형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뭐 했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정작 본인에 대한 깊은 얘기는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알게 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오빠한테 누나가 있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얘기도 안 했어? 하면서 서운해할 수밖에 없죠. 회피형 남자는 왜 자기 얘기를 안 할까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마음을 어느 정도 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피형 남자들은 과거에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기대려다가 실망했다던가, 친구들 사이에서 솔직하게 뭔가를 말했는데 상처받았다던가, 예를 들면 애들이 잘 안 들어주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 얘기를 용기 내서 해도 상처를 받을 거야,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감정의 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회피형 남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어렸을 때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감정을 쭉 억누르게 돼요. 내 감정을 표현해서 상처를 받느니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힘들다고 해도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5번째 특징, 회피형은 사람들을 잘 못 믿어요. 나 혼자 우뚝 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 이런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사람 나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회피형 특징 5가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회피형을 조련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회피형 남자 조련법,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회피형 남자들은 꼬아서 듣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
친구가 표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 상황에서 오빠는 왜 표현 안 해? 라고 하면 회피형 남자들은 잠수를 타버릴 수가 있어요. 회피형들은 왜 이렇게 잠수를 타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긴 게 표현 좀 해달라 했다고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막 잠수 타는 게 진짜 웃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회피형 남자들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 지금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왜 나한테 안 맞는 걸 강요해?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피형은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막 강요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요. 표현을 못하면 내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면서 말이죠. 회피형 남자들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쥐들도 궁지에 몰리면 물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 말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해달라 하면 회피형들은 뭘 굳이 말로 해야 아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은 요구 말고 뭘 해야 할까요? 회피형 남자들한테 피드백을 줄 때는 회피형 남자가 아니라 내가 포커스가 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서운할 때 보통 너 이래야 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해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다 하는 말투를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 왜 연락 안 해? 너는 표현을 너무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표현을 안 해줘서 서운해. 나는 연락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이죠. 그래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미안한 감정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할 거예요. 다만 요구를 받는 느낌, 강요를 받는 느낌 이런 게 들면 공격처럼 느껴져서 그 미안한 감정이 사라질 뿐입니다. 회피형 남자 조련법, 비난이 아니라 관찰을 하세요. 회피형 남자들에게는 관찰한 느낌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회피형 남자는 강요를 포함해서 공격까지 하면 완전 숨어버릴 거예요. 회피형 남자들은 자율성이란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비난을 받으면 비난이 자율성을 위협한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즉시 방어 모드가 되는 겁니다. 회피형은 왜 자율성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요? 회피형이 외로워하면서도 혼자 지내려고 하잖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막 거리 두려고 말이죠. 이게 되게 특이한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을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서 칭찬을 받는다던가 인정을 받는다던가 하면서 채우죠. 그런데 회피형은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느낌에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회피형이 되게 자신감이 많고 남들 눈치도 안 보고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들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했을 때 인정을 받기는커녕 안 좋은 피드백만 왔었거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인정 욕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그 억눌렸던 인정 욕구가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그 근원인 자율성까지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세계에 침범하다니 하면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과 관계를 이어나가시려면 비난하면 안 됩니다. 회피형은 요즘 소홀한 것 같아 라는 말도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들리고 너는 감정 표현을 안 해 라는 말도 너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들려요. 그래서 관찰일지를 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 너는 감정을 숨기는 것처럼 보여서 좀 궁금해 이렇게 말이죠. 내가 본 느낌만 말함으로써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회피형을 조련하는 방법,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합니다. 회피형들이 진짜 꼭 사귀자는 말은 안 하고 사귀는 사이처럼 굴거든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이중 모션이라고 해요. 아마 회피형 많이 만나본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잠수를 타서 이 남자랑 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며칠 뒤에 뭐해라고 카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다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중 모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확실하게 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열받죠? 회피형들에게는 관계 정의보다 감정을 공유해달라는 게 좋아요. 나랑 사귈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관심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이중 모션이 그거거든요. 난 안 사귈 거야. 연락 자주 안 해도 괜찮지? 이런 말들을 굳이 열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련하면 좋을까요? 오케이인 척하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지금 너는 그런
그런 마음일 수 있어. 근데 나는 멀어지면 식는 편이야. 이렇게 이해해주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여주면서 네가 그렇게 회피하면 관계 유지하기 힘들걸?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회피형은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가도 이 여자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회피형 조련법, 채찍이 아닌 방긋을 주는 거예요. 결국 회피형을 만나고 싶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회피형이 여러분한테 답장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거잖아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채찍질이 아니라 당근을 줘야 합니다. 회피형들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받아들여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는 건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짜증나는 게 있으면 짜증나는 거에만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끔 회피형 남자가 잘했을 때 그 귀한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회피형 남자들도 작더라도 가끔은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자가 별 반응이 없으면 아니면 이걸로 부족해 라는 식으로 나오면 회피형 남자는 오히려 역시 표현 안 하는 게 낫네 라고 후퇴를 해버립니다. 똑똑하게 이 회피형 남자들을 조련하고 싶으면 작은 거라도 잘했을 때 칭찬을 하거나 좋다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회피형 남자들은 이 여자는 표현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주면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사실 회피형 만나려면 모살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장점이 좀 보이면 거기에 집중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죠. 집중하는 부분이 커진다. 안 좋은 점에 집중하면 그게 더 커질 거고 좋은 점에 집중하면 그게 더 커질 거예요. 회피형 조련법, 장문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회피형 남친 처음 사귈 때 2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마냥 장문으로 막 쏟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앞에서 제가 말한 비난, 강요, 채찍질 그거 다 제가 했죠. 회피형은 장문톡이 오면 그냥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회피형은 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다 잘 대답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가서 얘기하자 라고 먼저 끊어주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회피형 입장에서는 대화가 무거워지기 전에 끝났네, 마음이 편하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하다 보면 회피형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힘들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대체불가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 여자분들 중에 인플루언서나 미인대 출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회피형 뭐라고 해요? 이게 또 진짜 특이한 게 회피형들이 멀리서 보면은 밀당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예쁘고 괜찮은 애들이 회피형한테 엮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누가 봐도 멀쩡하고 누가 봐도 막 상위 여자인데 회피형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연애 상담 맨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동생들에게 영상 편지. 얘들아, 진짜 내가 회피형 만나본 사람으로서 회피형을 만난다?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쳐.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너가 정말 럭키야, 럭키. 근데 진짜 딜레마가, 저도 회피형을 만나봤는데 도파민이 너무 나와있긴 해요.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있는데 남자분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10명 있으면은 10명이 다 좋아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 쳐. 그런 여자들이 꼭 얘 나한테 안 넘어오네? 하는 그런 정복 심리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쁜 여성분들 중에. 근데 회피형은 다가오다가 도망가니까 뭐야 쟤 다른 남자들처럼 나한테 10번 안 찢네? 뭐야? 이러면서 회피형한테 더 자연스럽게 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여자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저도 별의별 연애를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사실 사람은 끼리끼리 나의 연인은 나의 거울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회피형한테 끌리고 쓰레기한테 끌린다? 그러면 아직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아직 그 정도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파민에 절여져 있고 재밌고 흥미로운 걸 추구하고 막 뭐 저 오빠 꼬시고 싶은데 왜 안 넘어오지? 막 이런 감정이 우러나오게끔 하는 그런 약간 쓰레기, 약간 회피형들에게 끌렸던 게 아닐까. 근데 성숙해지다 보면은 정말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고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여자는 평생 사랑받아야 되구나를 느끼는 시점이 와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영상도 많이 보면서 이론적인 공부도 하시고 연애 경험을 하면서 대여도 보고 울어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해. 저는 20대 때 진짜 화장실에서 세수하면서도 유명한 연애 유튜버들 다 틀어놓고 안 본 영상이 없을 정도로 이성적으로라도 이걸 집어넣으려고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만나면서도 얘한테 마음 다 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시점도 오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진짜 진국을 알아보는 눈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진짜 무조건 몇 년 안에 결혼할 건데 몇 년 안에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건데 그러니까 요새는 내 남편이잖아. 내 남편은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봐. 저는 제 모성애가 강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정말 지금 있지도 않은 내 아들 딸을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아들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아빠는 누가 돼야 하냐라는 기준점으로 이성을 봐요. 20대 때는 그렇게 안 보잖아. 예전에는 내가 자극적인 거에 끌렸다면 지금은 정말 온전한 나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쇼츠만 보지 이렇게 긴 영상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긴 영상을 다 볼 만큼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 잘 없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미인대회 출신,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한 현실적인 연애 조언 제가 드릴게요. 아마 이 연애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딱 일주일만 구독해 보시고 내용이 별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